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이제 제가 오늘은 좀 푹 쉬고 오다 보니까, 그래도, 노트북 켜놓고 매매를 하기는 했어요. 하긴 했는데, 일단 제가 좀 목이 아직 가라앉아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, 오늘 그래도 시장이 꽤 괜찮기는 했더라고요. 뭐 이런저런 종목들도 나오고 하는데, 그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고, 오늘 반도체 쪽이 장중에도 좀 좋았고, 마무리하고 이제 뭐 삼성 그런 뉴스들,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, 그래도 오늘 저점에 대해서 주말 좀 걱정하신 분들 많을 텐데, 상당히 나쁘지 않게 마무리 지어줬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요거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장전에 미국 선물 상승 뭐 이런 것들 지금 분위기가 오늘 장전에 사실 엄청 좀 겁먹고 그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쓱 봤는데 이스라엘 증시는 별로 반응 없고 유가가 특히 이제 유가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 불안함 그리고 그게 이제 유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 자극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는데 미국도 뭐 선물 장전에 상승 0.2%였나 조금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. 플러스 그다음에 유가도 밋밋해요.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비트코인 얘는 지금 엮일 때도 있고 안 엮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시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난하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웃긴 게 조금 아쉬운 거죠. 정확히 말하면 지수가 다른 실제로 전쟁을 하거나 난리난 국가보다 더 밀려요. 세상의 악재를 우리나라로 항상 소화를 하는 흡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해외 이런 포인트들 다 무난한데 지수가 그래도 한 1.5% 정도 요 정도 하락선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. 특히 이제 개파락에 대해서 저는 개파락을 좋아합니다. 지수.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2% 넘어가면 좀 좋은 기회일 것 같다. 그래가지고 근데 한 1.5% 하락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흥구석유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흥구 같은 경우 이미 이전에 이때부터 신고가 그 원유 주에서는 얘는 좀 한번 신고가 터치할 것 같다. 신고가 한번 좀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던 종목인데 이제 뭐 얻어 걸린 걸 수도 있죠. 물론 이제 차트 관점이랑 재료를 좀 엮어서 설명드린 거였어요. 그 원유 주들 중에 신고가는 얘는 한 번 정도는 좀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구간에서 그리고서 결국엔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그 키워드로 갔다가 갭이 가장 그래서 얘가 갭은 가장 많이 떴습니다. 17% 그리고 한국석유 8% 대신에 이제 한국석유가 더 튄 이유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자, 그래서 그렇게 좀 매매를 했고, 뭐, 뒤에 뭐, 부복, 이거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뭐, 마무리된 걸로 주말에 이제 네타냐후 뭐, 보복 안 하겠다. 그거에 대해서 뉴스 뭐, 기자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, 이제 없는 뉴스다. 이런 내용이 나왔고, 뭐, 뒤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오늘 요게 이제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유 뭐 이런 종목들, 그리고 SP소프트는 제가 이 전날 상따를 하기는 했었어요. 금요일 날 이제 상따를 해가지고 넘어왔고 아침에 이제 그 시황이 우리나라는 그게 있거든요. 이벤트가 있으면은 사실 해지 테마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지수가 안 좋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해지 성향 이건데 우리나라는 해지도 해지지만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갖다 붙여요. 즉 세력들이 갖다 편할 때 갖다 붙입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지수랑 얘네를 좀 같이 엮어서 봤고 그다음에 저는 애초에 이렇게 지수 뭐 한 요 정도 이 선 정도는 오히려 좋은 기회이지 않나 왜 특히 지금 해외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수 1.5% 하락 이런 거는 오히려 좋아 시가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% 넘는다 그건 진짜 좋은 기회이지 않나 근데 지수 2%를 넘지는 못했죠 아침에 그냥 한 1% 조금 전후 그런 거 좀 아쉽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, 그래서 일단 상따 들고 왔던 거 SP소프트 아침에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 넘기고 올라오는 부분이어서 2만 원 벽도 있는데 그냥 아니지 해서 일단 시가 반 팔고 조금 냅뒀는데 다행히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2만 원 넘었을 때 여기서 자르고 이 뒤에는 이거는 이제 VI 풀리고서 그냥 시장가로 다 판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산 이유가 있어요. 높은 자리이긴 하죠. 높은 자리고 얘가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. 근데 이 구간에서 왜 샀냐? 2만 1,000원 뭐 2만 요 주변에서 산 이유가 지수 플러스 해치 테마예요. 오늘 요거는 이게 이제 좀 그 매매 응용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
지수 플러스 해치 테마. 자, 요거랑 같이 엮어서 저 구간에서는 무슨 생각? 지금 오전 중에 엄청 강했던 종목이고, 지수가 나는 이쯤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아. 지수의 바닥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퍼센테이지. 지금 요 지수 1.5% 하락은 괜찮을 거 하고 2% 넘으면 기회다 라고 했는데 1.5% 정도였거든요. 이 구간이.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지수 이거 플러스 해지 테마의 상승률 보고, 자, 해지 테마는 지수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네가 더 반응을 하죠. 근데 이제 해지 테마가 이때 상승폭을 보고 이 정도면 해지가 이제 상을 가던가 아니면은 고점 만들고 하락할 확률이 높다. 이거 두 개를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당연히 지금 여기서 상을 갈까? 라는 거죠. 지금 해치가 이 상황에서 상을 갈까? 지금 보면은 지금 시간대가 한 저게 15분 뭐 이때쯤인데 요때쯤이잖아요. 보면은 한 15분, 19분 요 주변이에요. 13분, 15분, 16분. 한국석유가 그때 이런 식으로 15분, 19분 퍼센테이지가 얼마죠? 2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했는데 26%예요. 흥구석유. 당연히 한국석유가 대장이었으니까 그때 흥구석유 20%예요. 엄청 높은 구간이죠. 즉 제가 저 때 이제 좀 얘만 산 건 아니고 뒤에 뭐 한미랑 뭐 이런 것들 뭐 좀 가운 전선 삼화전기는 안 샀었고 뭐 삼화전기 추가 매수했었나? 해가지고 몇 개 막 그 분해서 같이 매수한 건 있어요. 한미 반도체는 샀다가 이제 좀 자르기는 했는데 다람 테크놀로지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다람은 손절 쳤지만 그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고 SP 소프트는 내 기준에 종목이 좀 그래도 탄력 얘는 끼가 좋아요.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끼가 좋고 여기서 지수가 돌리면은 지수가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턴을 한다면 누가 오를까? 그것 중에 내 기준에는 오전에는 저 시간대에는 저 녀석이 강했던 거죠. SP소프트. 강했기 때문에 지수랑 반응해줄 확률이 높다.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도 노트북 그것도 있고 어제 들고 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착하는 좀 잘 맞는 그런 종목이어서 결국 저기서 샀던 게 뭐 타점, 매수, 막 분봉 같은 거 흐름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더 슈팅을 줄 거야. 이런 것보다 오전에 정말 강했었고 지금 눌리는데 이 구간이 지금 지수가 바닥을 찍고 내 생각에는 좀 턴을 할 확률이 높아 보여. 그게 베이스였거든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랑 해치 테마는 연동도 하기는 합니다. 즉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.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. 그러면 지수 어떻게 될까요? 확률적으로 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. 물론 삼전이 오르면서 코스피 나머지 우량주들이 다 박산이 나면은 지수가 못 올라가거나 밀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든든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지수랑 연동될 확률이 높죠. 해치 테마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네가 이제 힘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수가 좀 다시 턴을 할 수도 있겠네. 오늘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거예요. 지수가 바닥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퍼센테이지 1.5% 구간. 아침에 이렇게 메모시 게시판에서 설명드렸던 게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것 같다. 미리 생각을 해뒀던 거. 왜? 이 생각은 이걸 통해서 해외 포인트로 볼 만한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어. 밋밋해. 즉 우리나라 시장 그냥 본연으로 우리나라 시장 특성으로 겁먹고 하락을 할 텐데 그런 하락, 겁먹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낙폭 과대, 막 공포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. 해외가 다 멀쩡하기 때문에. 즉, 한 이 정도 밀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고개 다시 한번 흔들고 정신 차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했던 게 이쯤이고 2%를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 다 멀쩡한데 넘으면은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. 2%가 넘어가면. 그래서 요거를 사실 좀 원했는데 낙폭 과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러지는 않았고 한 이쯤 그래서 한 1.5%까지 아침에 갭 살짝 밀리고 거기서 1.5 정도까지 밀렸어요. 보면은 이 구간이죠. 18분, 19분. 시간대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종가에서 1.5% 언저리잖아요.
이거 오늘 제가 근거로 삼았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. 1이 지수 바닥에 대해서 한 퍼센테이지 한 1.5 정도 밀리면은 턴 시켜줄 것 같아.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장 전에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생각했던 포인트가 요거예요. 미국 선물도 상승하고 유가도 변화 없고 이스라엘 증시도 별 반응 없는데 우리나라가 겁먹고 하락하는 건 뭐 자주 있었어.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래도 증시인데 한 이 정도 지금 해외 반응 없는 상태에서 밀리면은 요거는 좀 턴 시켜줄 그 정도의 구간이지 않나. 플러스 해치 테마의 상승률이 이제 너무 과하다. 해치 테마 상승률 봤더니 너무 과하다. 쟤들 꺾일 확률 높은 구간.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쟤네들이 꺾이면은 당연히 그거는 지수에 좀 긍정적인 시장에서 이제 투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엮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지수 턴할 확률 업. 그리고 SP소프트는 이 종목을 더 산 거는 뭐 잘함 이런 것도 더하기는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강했어. 오전 이 시간대 정말 그 전에 강했던 애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서도 강했었던 애인데 지수가 돌려주면은 그래도 조금 반응은 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좋게 공략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해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퍼센테이지에서는 이제 상을 가야 돼요. 요 구간이면은 왜 이 정도 왔으면은 이제 차익 실현이랑 싸우든 아니면 상을 보내면서 뭐 어떻게든 닫아 버리든 지금 구간이 20분 막 19분 막 이때가 26%막 이러잖아요. 즉 상을 가야 되는데 내 기준에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해외 다 멀쩡하고 한데 지금 해지가 상을 가? 아 그건 쉽지 않지. 어렵지. 정확히 말하면 어렵지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SP소프트는 요거는 이제 VI 풀릴 때 VI 풀린 거예요. VI 걸렸었거든요. 딱 걸리고 플러스 때 그냥 싹 다 날리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, 뭐 흥구석유, 중앙에너비스 종목들 오늘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국이랑 이제 흥구 이런 애들 중앙에너비스 해가지고 한국이 요거 제가 관심 종목에서도 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은 얘는 시세를 주면은 얘가 일단은 확률이 좀 높아. 그리고 흥구는 애초에 여기서 이미 얘는 신고가를 일단 한번 터치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예전에도 좀 설명드렸고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가장 처지죠. 가장 처져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한국이랑 흥구 이걸 조금은 더 들고 갈 걸 생각이 드시. 그래서 이거 시가는 잘 사가지고 쭉 올라왔을 때 19,000원에서 일단 정리 잘 하고서 이게 좀 오전에 엄청 세더라고요. 엄청 세요. 그리고 19,000원 구간이 얘도 이제 전고점 주변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올라나 싶어서 좀 샀다가 아니야. 이제 이거 내가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대응 쉽지 않을 것 같아 해가지고 샀다가 잘랐거든요. 이제 약손절 쳤더니 그 뒤에 좀 슈팅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좀 배 아팠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이제 좀 같이 엮어서 얘가 신고가를 도달을 했어요. 도달을 했는데 애초에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제가 영상에서도 이건 일반 영상 분들은 모르시니까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종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. 금요일날 중앙에너비스를 장중에 계속 매매하고 중앙에너비스 종배는 안 했어요. 그리고 한국석유랑 흥구석유 종배를 했는데 이제 그거 내용은 좀 뭐 여기서는 설명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. 얘를 종배를 한 이유는 그 단기가율 지정이 없었어. 얘만 없었어요. 흥구랑 중앙은 둘 다 지정 예고인 상태죠. 그래서 시세를 주면은 한국 석유가 더 갈 확률이 높다.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좀 시세를 줬었죠. 이미 시간에서. 그래가지고 그런 거 따라서 오늘도 쟤네 지정 예고고 해서 이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다가 눌림을 좀 기다렸거든요. 스윙 살짝 좀 들고 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아침에 갭에서 팔았고 18,000원 이제 신고가 전고점이어가지고 여기 눌림을 했다가 아무리 봐도 그냥 한국석유를 하는 게 나아가지고 18,000원 쪽 깼을 때 샀다가 더 밀려서 자르고 뒤에 그냥 이제 대충 눌림 한번 쓱 좀 기나 하다가 슈팅 한번 좀 줄 수도 있나 싶어서 했는데 18,000원 깨서 자르고 얘는 18,000원이 전고점 의미 있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한국석유랑 대장이 바뀌었어요.
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좀 타이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매매는 사실 이게 거의 메인이고,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종목 끼 때문에 좀 한번 슬쩍슬쩍, 얘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. 그 SP 소프트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신고가에 있었고 합이 좀 잘 맞고, 그다음에 11만 원 막 라운드 피겨 5일선 이런 것들 좀 섞어서 슈팅을 주긴 줬는데, 제가 얘는 좀 주면은 종목 끼가 좋아서 그래서 한 5% 7%막 이렇게 좀 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못 가더라고요. 그리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여기서도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, 익절했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다 보니까 그냥 좀 러프하게 보자 했더니 어, 러프하게 주식에 집중 안 하고, 그러니까 이제 동시호가에 좀 밀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르고, 한미반도체는 시가 사고, 얘는 반도체인데 지금 쌍봉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수 돌리면은 지금 시장은 우선적으로 얘네 둘은 엮일 수밖에 없어요. 반도체는 엮일 수밖에 없어요. 삼전이랑 하이닉스.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는 좀 턴을 시켜줬죠.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랑 엮이기도 하고, 한미반도체는 요런 자리에서 한번 좀 수급, 얘가 자리가 너무 높기는 한데 지금 막 좀 움직임이 살짝 묘하기는 해요.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 보고 계실 종목이기도 하고, 그래서 한번 좀 날 잡고 뭐 프로그램 들어오나 궁금하긴 한데, 얘도 그거에 대해서 지수가 오늘 밀리면은 얼추 분할 매수하면은 턴 시켜줄 확률이 높은 종목들 대신에 그거를 스윙 흐름으로 좀 길게 볼 애들이라 단타 계좌에서도 볼 수 있는 애들, 얘는 하이닉스 돌리고 하면 반도체 따라서 바로 좀 턴을 할 수 있죠. 지수를 돌릴 확률이 높고, 우선적으로 지수를 돌리려면은 하이닉스 3전이 돌릴 거고,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강했던 애들 반도체, 그래가지고 한미반도체 시가 사서 요거 14,700, 147,900원, 8,900원, 9,700원 평상시에 거는 것처럼 좀 걸어놨었는데 하나만 팔리고 3분의 1만 팔리고 해가지고 슈팅 주다가 밀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지수 좀 턴하면은 같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, 외국인이.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웠는데 사고 좀 부지부지 10시에 이제 라운지에서 좀 커피 이렇게 해서 보면서 마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냥 얘는 나에 날려야겠다. 수급이 뚜렷하게 좀 계속 들어오지가 않았어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좀 들어오면 이걸 베이스로 갖다 근거 삼아서 좀 뻗칠 수도 있는데, 그냥 오늘 수급은 좀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좀 팔고 있고, 그다음에 가온전선, 삼화전기 이런 거는 금요일 날도 좀 강했던 그 전선주. 그래가지고 요거 말고 세명전기 그런 애들이 좀 더 끼는 좋았던 것 같은데, 제 기준에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대금, 호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가온전선이랑 삼화전기는 얘는 신고가 한번 계속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좀 또 얘도 꾸역꾸역 갈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. 최근에 기관수고 엄청 이쁘게 들어오면서 요 앞에 고점, 얘가 원래 이제 페라이트 그 사마 뭐였죠? 페라이트 관련해서 사마 시리즈 얘 말고 또 하나 있거든요. 사마 전자, 이거랑 이제 페라이트로 움직이던 앤데 지금 이런 거 계속 기간수급 쭉 들어오면서 대금 슬쩍슬쩍 이쁘진 않지만 차트가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그 실적 베이스로 뭐 올리는 건지, 그래서 얘도 같이 최근에 좀 움직임 좋은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가온전선을 했는데 뒤에 움직임 크게 없어서 동시호가에 자르고, 그 다음에 삼화전기는 이거 44,800원, 700원, 800원, 900원 이렇게 좀 걸어놨는데 안 갔더라고요. 얘는 처음에 시가에는 안 샀어요. 근데 가온전선이랑 이제 지수 턴하면서 맞다 얘도 좀 좋았지 해서 좀 샀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동시호가에 좀 자르고, 우진엔텍 원전은 25,000원 이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. 상당히 꽤 강할 수밖에 없는, 여기 마치 안 그래도 차트 좀 그려져 있네요, 컴퓨터 해가지고. 이런 구간 밑에 이전에 좀 지켜주고 슈팅 만들고 지켜주고 슈팅 만들고 요 구간이 이제 주변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고 얘는 밑에 조금 더 걸어두기는 했었어요, 저 구간에. 근데 이제 아침에 개파락하면은 원전 우진해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그 총선 이후에 줄 흘렀죠. 얘는 뒤에 나올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부담은 덜 하거든요. 요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큰 틀로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하단 구간, 중단 구간, 이제 상단 구간 했을 때 중단에서 거기서 좀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하단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어차피 지수랑 이 정도 지금 3음봉이고 얘가 4음봉까지
지수 오늘 턴하면은 그 턴을 못 시키면 모르겠지만 지수 턴하면 4분봉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나? 그래가지고 요거 시가 해가지고 동시호가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선주들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센즈랩이랑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장중 매매를 했는데 DI는 와 얘는 내려오면은 눌림 결국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랑 합은 좀 안 맞거든요. 최근에도 계속 좀 순저를 쳤던 종목인데 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요. 그래서 얘가 뉴스 오늘 삼성 그 엮이는 뉴스들 그다음에 시간에는 뭐 투자 지원 삼성 그 텍사스주 그거 뭐 공장 미국 정부에서 이제 뭐 지원 덕분인지 뭐 엑시콘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JMB 워트 뭐 이런 거 테스 장중에도 그래서 DI가 얘가 저는 이런 곳에서 얘가 움직임이 일반적인 주도주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. 주도주는 보통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가다가 좀 많이 밀어요. 많이 밀고서 약올리시 꾸역꾸역 올라오고 또 밀고 이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번개머리처럼 왔다 갔다 해요, 얘가. 그냥 좀 주도주의 묵직한 맛은 없는데 지나고 나면은 야, 뭐 왜 이렇게 잘 올라와 있냐? 이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? 얘도 여기서도 보면은 얘는 여기서 매매를 하면서 몇 번 순저를 칠 수밖에 없던 게 가다가 주도주가 보통 여기서 한 2, 3%, 한 3, 4%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꾸역 올라오고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, 보통은.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지나고 종가 막 좀 높은 구간에 와 있을 때 보면은 와씨 20%와 있네 하는데 그 가는 길이 험난해요. 가다가 막 이렇게 밀어버리고 가다가 또 이렇게 밀어버리고 좀 돌파를 했으면 돌파 한 자리를 또 지켜줘야 되는데 깨고서 다시 올리고 깨고 다시 올리고 돌파했다 또 깨요. 이 움직임이 계속 있어가지고 얘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이런 것도 정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하고 이제 지지하잖아요. 그러면 주도주는 이런 거 왔다 갔다 조금 깨더라도 결국에 이제 좀 탄력 있게 팍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버려요. 그리고서 뒤에 약 올리듯이 손절 나오고 하면은 꽤나 돌려주고 오늘도 그런 느낌이죠.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뭐 퍼센테이지는 좀 높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아침에 해먹을 거 다 먹었으면 가야 되는데 밀리죠. 밀리다가 해가지고 오정고점 돌파하면서 좀 희망을 갖게 하고 또 밀어요. 그 다음에 또 올려놔. 얘는 매매하기 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는 좀 순절 쳤는데 오늘은 얘 신고가 2만 원도 넘고 해가지고 넘었을 때 해서 뭐 2만 2천 원까지 분할매도 하고 그냥 2만 2천 원 눌림 사서 여기서는 이제 눌림을 좀 하기는 해야죠. 얘가 이전에 저는 이 종목 좀 순절 쳤던 게 전고점 돌파 자리에서 좀 접근했었거든요. 돌파하거나 막 주도주 느낌으로 신고가에서 계속 강해요. 수급도 들어오고 5일선 계속 타고 차트 흐름은 좋아요. 상당히 센 종목인데 분봉에서 좀 괴랄해요. 그래서 얘 강하네 신고가고 종목 좀 괜찮네 해서 매매를 하면은 이런 여지없이 밀어버리는 돌파 나오면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손절을 쳐서 오늘은 좀 이제 2만 원 위에서는 그냥 이제 돌파. 이때는 지수턴 하는 거랑 반도체 중에 누가 가장 셀까? 근데 얘가 이제 그냥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신고가에서 죽지도 않고.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눌림 반등 정리를 했었고 센지랩은 좀 차트로 접근했습니다. 이거 시간에 저는 두 번째 턴 1.84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뒤에 뭐 슈팅 만들고서 그 다음에 추가 상장 이거를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차트상 죽어야 될 놈이 계속 안 죽어요. 해가지고 트라이하고 얘는 종목이 얘도 지금 저 DI랑 비슷해요. 좀 괴랄해요. 얘가 묵직하게 그냥 눌리면서 사가지고 좀 슈팅 나올 때 정리하는 게 아니면은 데이 매매로는 쉽지 않습니다. 이 종목. 이전에 여기 때도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공부용으로 설명드렸던 차트가 그려져 있네요. 난리 부르스거든요.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보통의 움직임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주변에서 살짝 깨거나 하더라도 주변에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전고점 오지 않고 그 위에서 반등 나오거나 이런 모습이 이제 가장 매매하기 수월한 편한 종목인데 얘는 밀어버리고 돌려놓고 밀어버리고 돌려놓고 돌파 나올 것처럼 하고 죽이고 다시 다음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15% 맞으면 순절 쳐야 돼요. 정확히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이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해서 눌림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획했던 게 아니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약 올리듯이
돌려놔요. 얘는 이 움직임이 엄청 심해요. 여기서도 그러죠. 해가지고 돌파 나오고 슈팅 나오는 건 나와. 이런 곳을 수익 잘 내면 좋은데 이런 구간에서 막 해가지고 전고점 트라이 한다 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그냥 이거예요.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진짜 이 종목이 엄청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. 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통해가지고 그 보안 엮이는 건 진짜 좋거든요. 제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상가하고 있을 때 제로는 좀 좋아 보인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돌파하고서 밀어버리고 완전히 깨는 거죠. 주도주는 깨더라도 그 주변을 서성이기는 해요. 그 주변에서. 근데 얘는 밀어버리고 다시 고점 또 돌파하고 또 밀어. 얼마나 약오르겠어요. 돌파해서 사고 손절치고 근데 다시 이거 돌파하니까 이쯤이면 진짜 가려고 하는구나 했더니 이렇게 손절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? 다 올라. 그리고 얘는 그 와중에 또 돌파하고 이렇게 밀고 돌파하고 이렇게 밀고 돌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버려요. 이 정고점을 지키는 모습을 요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건 근데 종목이 조금 이러더라고요. 얘랑 저 DI가 제가 좀 매매가 어려웠던 게 이 움직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얘는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주도주는 이런 움직임에서 슈팅이 나와요. 보통 이렇게 하다가 슈팅을 잘 만들어 주는데 뭐 시장 탓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시황이 좀 안 좋고 투심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이 올라가긴 하는데 종목별로 끼 좋은 애들은 주도주 같은 애들은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다가 슈팅 착하고 만들어 주거든요. 얘네는 특징이 밀어버려요. 밀어 깨. 그냥 정고점 지지 그런 거 없어. 깨버려. 깨고서 뒤에 돌려요. 그래서 저도 DI 앞에서 계속 매매하면서 안 그래서 멤버십에서도 이거 종목이 좀 진짜 저랑 잘 안 맞는다. 좀 어렵다 했는데 오늘 이제 좀 눌림을 한 거고 여러 번 한 두 번 세 번 당하면은 그래도 이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죠. 복귀를 하면서 이 종목은 돌파로 하는 것보단 눌림을 하는 게 좋아.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이제 오늘 눌림을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매매를 했는데 뭐 이런 저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.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이 석유 이런 게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.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면은 얘네들 지금 신고가 돌파해놓고 뭐 돈도 오늘 좀 또 다 터졌죠.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이런 구간에서 뭐 이란 이스라엘이 또 어떤 움직임 지금 이제 이스라엘한테 공이 넘어갔는데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?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거 말해도 뭐 오늘 그 반도체 테스 JMB 이거는 상 들어가고서 상 따라서 걸어놨는데 안 사졌더라고요. 이거 아마 내일 아침에 뭐 갭 좀 좋게 뜨겠죠. 그다음에 HLB 시리즈는 뭐 효자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길 바라면서 그래도 좀 걱정하셨던 부분 좀 넘어가기도 했고 오늘 영상에서 이런 거 지수 바닥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이런 걸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막연히 이쯤 밀렸으면 많이 밀렸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근거들 그리고 그런 걸 조합해서 매매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는지 해지 테마가 지금 봤더니 지수에 대해서 한 1.5, 2% 정도면 좀 많이 밀린 거지 않을까? 과매도 구간일 것 같은데 왜 해외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혼자 지레 겁먹고 더 크게 밀리기는 쉽진 않겠죠. 그 다음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플러스였고 유가가 반응이 없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1.5%면은 좀 많이 밀린 거지 않을까? 그 와중에 해치 테마가 26%? 너 그럼 여기서는 상을 가야 되는데 상 갈 수 있어? 지금 해외 다 안정적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너희는 엄청 강해. 이벤트를 이용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슈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뭐 또 보복해가지고 아니면 전면전 뭐 확전 양상 이런 식의 뉴스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란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란이 우리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보복은 없을 거다.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싶다. 대신에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은 그건 또 다시 우리도 반격할 거다. 즉 여지를 남겨놨지만 계속 전쟁을 이어갈 거다라는 그 제스처를 취하진 않았어요. 즉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에요. 뭐 뒤에서 합의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체면 세웠으니까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. 이 액션이었죠. 그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다 공을 넘겼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네타냐후가 지금 바이든 막 무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.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은 있죠.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유가가 20 뭐
엄청 큰 재료. 주말 중에 이제 그거는 있었지만 반응도 없는데 25% 26% 신고가? 야,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냐? 얘가 상 가야 돼, 그러면은 여기서. 근데 상 못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그쯤 왔는데. 이런 이슈면은 지금 상황에서 상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. 이란도 그만 좀 했으면 하긴 한다라는 제스처도 취했고.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하게 튕겨 올랐지만 여기까지는 오케이. 왜 우리나라의 또 세력주 공포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죠. 대신에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좀 밀리지 않을까?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수 어떻게 좀 반응을 해줄까? 대신에 오늘 좀 지수 하나 아쉬웠던 게 외국인이 좀 사주진 않더라고요. 기관이 이제 좀 팔다가 여기서 뭐 왔다 갔다 눈치 보는 건 있었는데 외국인이 좀 받아주지는 않았어요. 요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관심 테마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